안녕하세요. 투리쌤입니다. 이번은 벌써 7번째 시간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입니다. 저번 시간은 노인 학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대상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요양보호사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일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인과 시민으로서의 자유권을 존중받으며 직업인으로서 노동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요양보호사의 기본적 인권 항목은 뭐 있어요? 평등권, 노동 관련 권리, 그 다음에 자유권이 있는데요. 평등권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고용 형태, 연령, 성별 이것저것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 게 말 그대로 평등권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 관련 권리는요.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라든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노동에 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보장돼야 된다는 권리가 노동권이고요. 자유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보장,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보장,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아시겠어요? 종교의 자유는 자유권이고요. 종교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평등권이에요. 중요하진 않지만 기본적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요. 업무와 관련해서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어디서 그러고 있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신고행위 하면요. 징계조치하고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맞죠?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신고했어요. 그렇다고 징계조치, 불이익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거를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를 개설 설립해가지고요. 장기요양원의 권리침해 상담,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장기요양지원센터입니다.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장기요양원의 권리침해 상담, 그 다음에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그 다음에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지원을 하고 있어요. 건강검진도 합니다. 교육도 합니다. 상담 및 지원을 합니다. 요거는 알아두세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배웠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호해주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맞아요. 법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근로에 관해서, 안전과 보건에 관해서, 성희롱에 관해서 이제 보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근로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근로기준법을 준해가지고요. 보호를 해주고요. 안전과 보건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험법이 있어요. 성희롱에 관해서도 관련 법규가 있으니까 잘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근로에 관한 보호입니다. 근로에 관한 보호는 뭐에 기준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효입니다. 최저시급이 있는데 거기보다 더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제시한다고 적어놨어요. 사인하셔도 무효입니다. 계약은. 그렇죠. 근로계약서에 그러면 무엇을 명시해놔야 되냐? 임금 및 근로시간, 취업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맞죠? 그 다음에 취업 규칙. 맞아요. 그 다음에 기숙사에 기숙하는 경우에 기숙사 규칙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 요거 헷갈릴 수 있죠. 다른 거는 그냥 읽어보면 맞는데 요거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숙사 규칙까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하고 있느냐? 먼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험법이 있어요.
산업안전보호법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안전하고 보건이에요. 그러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그래서 산업재해보건법인가? 아니에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속해요. 그러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장기요양기관장은 요양보호사에게 뭐에 대해 교육해야겠죠? 맞아요. 안전에 대해 교육해야 됩니다. 건강 문제 예방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안전보건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 처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자,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거는 산업안전보건법이었는데요. 산업재해보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산업재해란 무엇인가? 노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재해를 포괄하는 개념을 모두 말하고 있어요. 몸이 다친 것뿐만이 아니라요.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입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요. 재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이미 일어났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신속하고 다 똑같이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은 산업재해보험법입니다. 산재 근로자 보호의 중요 내용을 한번 알고 가도록 할게요. 자, 산재를 당했어요. 근데 이때 퇴직을 하거나 뭐 사업장이 부도가 났거나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어요.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어요.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돼 가지고요. 세금을 떼지 않아요. 세금을 떼지 않는다. 좋은 걸로 기억해 놓으세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내용에 따라서 3에서 5년간 유효하고요. 퇴직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 했죠? 퇴직해도 받을 수 있다고. 보험급여는 양도 압류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슈가 많이 된다. 그러면 뭐예요? 문제 많이 나온다. 이번에는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어떻게 배워야 되냐? 성희롱 구분. 맞죠?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성희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하고 문제가 쭉 나와요. 그러면 구분해 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성희롱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보셔야 돼요.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장기요양기관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나왔죠? 언어적. 맞아요. 말로 하는 거예요.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그 다음에 외모에 대해 성적 비유를 하고 평가를 해요. 이건 뭘로 해요? 말로 하죠. 네. 그 다음에 성적 관계를 강요하고 회유하고 질문하고 유포를 시켜요. 이거 다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란한 내용의 뭐 전화통화 같은 것도 다 말로 하니까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근데 이거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회식 장소에서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했어요. 옆에 앉아? 신체적인가? 아닙니다. 앉아 술을 따르라고 했잖아요. 핵심 내용은 술 따르라고 옆에 앉아서. 그러면 요거는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회식 장소에서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라고 했어? 나한테 언어적 성희롱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육체적은 실제로 진짜로 신체가 접촉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맞춤, 포옹 이렇게 신체를 접촉하거나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졌어요. 그 다음에 안마나 애무, 그
그다음에 신체 일부를 밀착해서 잡아당겼어요. 허리를 딱 손으로 만져가지고 옆으로 탁 잡아당겼어요. 이거 육체적 성희롱 맞습니다. 시각적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란물을 나한테 보냈어요. 메일로, 카톡으로 막 사진을 막 여러 장 보냈어요. 그러면 그거는 시각적 성희롱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변태 있죠? 바바리맨. 그거는 무슨 성희롱일까요? 시각적 성희롱이에요. 자신의 성적 부위를 노출시키거나 만지는 거예요. 맞죠? 보이게 하는 거니까 그것도 시각적 성희롱에 속합니다. 성희롱은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생긴다면 이거는 피해자도 고통이지만 가해자도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좋지는 않아요. 뭐 사회적인 비난을 당한다던가 직장에서 징계를 입는다든가 정직, 해고, 경력상에 오점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해서도 안 되고 당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대처 방안이 있으니까 이대로 시행하셔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먼저 요양보호사의 대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성희롱을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애들도 배우더라고요. 성희롱 당했을 때는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단호히 거부 의사를 밝혀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막 화내고 막 놀라서 막 덜덜 떨려요. 하지 마시고 어떻게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마시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관 담당자에게 보고는 늘 중요해요. 사실 있는 그대로 모든 내용을 보고하셔야 돼요. 그 다음 만약에 외부 전문기관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하셔야 되고요.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 지식과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계시면 더 좋겠죠. 맞아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도 대처 방안을 숙지하는 거 맞아요. 감정적인 대응하지 말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밝힌다. 맞죠? 그 다음에 보고를 한다. 장기 요양기관장의 대처. 요양보호사의 대처 중에 기관 담당자에게 보고를 한다. 예비 지식과 대처 방안법에 대해서 숙지를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 장기 요양기관장도 이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보세요.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네, 대처 방향을 이때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죠. 성희롱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 배치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러면은 보고할 수 있겠어요, 담당자에게? 보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이익 이런 거 안 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만약에 성희롱이 발생을 하면 행위자를 징계하셔야 되고요. 성희롱을 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재발 방지 약속, 서비스를 중단. 맞죠? 재발 방지 약속했는데 자꾸 그러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어요. 서비스는 계속돼야 된다. 무조건 계속돼야 된다. 이런 거 나오면요. 아니에요.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고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을 설명해야 됩니다. 성희롱 처리 지침을 문서화하여 기간 내 보관해야 되고요. 성희롱 시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향후 대처 계획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맞죠? 가해자죠. 성희롱 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불이익, 향후 대처 계획을 알려주셔야 다시는 그런 행동을 안 하겠죠?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 맞죠? 치매 환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상자 가족에게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몇 번 있어가지고 나중에 돼가지고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족 뭐라고 하겠어요? 왜 미리 얘기를 안 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일어났을 때 바로 대상자 가족에게도 사정을 말하고요.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자, 시정 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 할 때는 녹취나 일지를 작성하셔서 기록해서 남겨두셔야 돼요. 오늘 내용은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어요. 그리고 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는 어떤 성희롱이죠?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입맞춤, 포옹했어요. 그럼 어떤 육체적 성희롱입니다.
성적 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를 했어요. 성적 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를 했다고? 뭐죠?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강요하는 행위를 했어요. 관계를 강요. 말로 했죠. 관계를 강요. 그거는 언어적 성희롱이에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행위.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음란한 사진을 보내는 행위.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회식에서 술을 따르라고 하는 행위. 말했죠? 언어적. 술을 따르라고 했죠. 그러면은 언어적. 야, 여기서 성적 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뭔가 만진 것 같지만 만지지 않았어요. 강요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언어적 성희롱이니까 헷갈리지 마셔야 되고요. 자, 이제 성희롱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요양원에 입소하신 남자 어르신이 요양보호사 앞에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심한 말을 해서요. 여성으로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보기에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한다. 맞아요? 맞아요. 시설장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취하게 한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도 대상자만큼 인권 보호 받으셔야 되고요. 평등권, 노동, 자유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어디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립, 장기요양원의 권리침해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그 다음에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어야 돼요.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립해가지고요. 장기요양원의 권리침해 상담, 지원, 그 다음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그 다음에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등을 하고 있어요. 뭘 설립했다고요?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적 권익은 어떻게 보호하고 있냐? 안전, 근로, 성희롱이 있는데 체크해 보세요. 근로,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고, 안전과 보건에서는요, 산업안전보건법은요, 예방을 하는 거고요. 재해가 생겼을 때는요,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라서 이러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성희롱에 관해서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성희롱이 어떤 것이다. 구분해낼 수 있으셔야 되고요.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장기요양기관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알아두셔야 돼요. 장기요양기관장 대처 중에 성희롱을 한 서비스 이용자 대상자죠. 재발 방지 약속, 그 다음에 계속될 경우 서비스 중단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요.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향후 대처 계획을 알린다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지문에서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오늘도 열심히 따라와준 우리 미래의 요양보호사님들 감사합니다.